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농업과학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이승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수행했던 과제인데 농업과학은 취약지도 소개 및 활용 방안입니다. 우선 목차는 간단하게 이제 개요, 연구 주요 내용, 그리고 연구 결과, 그리고 활용 방안 순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개요의 이제 배경 및 목적입니다. 앞서 설명 시스템 개발 부분 설명을 드릴 때 좀 포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렸다면 약간의 이제 데이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 및 가뭄이 계속 연달아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강소량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평년 한 65에서 142% 정도로 변동폭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기온은 최근 30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0.3도씩 높고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서 그리고 이제 강수량이 아무래도 이제 지역별로 편중되는 성격을 많이 띠면서 국지적 가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충남 서부 그리고 경기 남부 그리고 전남 지역 같은 상습적으로 가뭄 지역이 이제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례없는 이제 최장 장마를 기록을 했지만 9월달 이후로 이제 제주 지역부터는 이제 또 무가물수가 증가되면서 박가뭄 징조가 좀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뭄 발생된 면적은 아래 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제 과거에는 저희 이제 정부나 이제 저희 공사에서는 가뭄에 대해서는 복구 위주의 이제 사업이 그리고 대응 체계가 이제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15년, 17년 이제 전국적으로 심한 가뭄이 들면서 이제 복구보다는 예방에 그 미국 NDMC의 통계에 따르면 그 복구 비용보다 예방감으로써 8배 효율이 더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있어서 국가에서도 정부 정책을 이제 복구뿐만 아니라 예방에까지 폭넓게 좀 넓혀서 가뭄 대응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는 지금 빠져 있지만 지금 행정안전부 이제 상습가뭄 재해지역 제도가 이제 개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이제 가뭄을 국가 재난으로 인정하는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범부처 가뭄 대책 TF 운영을 통해서 각 중앙부처, 행안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해서 가뭄 대응에 지금 만반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연구의 이제 목적입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 농업가뭄 취약지구를 정의를 한 후에 취약지구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이 정립된 기준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정보를 표출해서 제공을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지금 3가지로 좀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통해서 현재적이며 효율적인 농업가뭄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연구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가뭄이나 이제 농업적 가뭄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취약성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취약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을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분야별로 그 의미하는 용어의 개념 자체가 조금씩 미묘하게 좀 다르게 있는데 이 농업가뭄 취약성을 IPCC에서 2007년도에 한번 정의를 했는데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농업 수문화적 가뭄으로 작물 생산량의 감소, 그리고 가축 피해, 그리고 용수 부족 등을 수반할 계획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 지역의 특징을 농업가뭄 취약성이라고 정의를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농업가뭄 취약성을 선행 연구가 있기 때문에 기상학적 변화의 영향과 지역 대응 능력이 고려된 잠재적 피해라고 우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약성 지구는 이런 잠재적 피해에 대한 정도를 시군 단위로 구분한 것으로 해서 취약 지구를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취약 지도는 다음과 같이 취약 지구에 대한 그런 부분을 167개 시군 단위로 구분해서 공간 정보로 표출한 지도를 정의하였습니다. 우선은 국내 연구 사례는 지금 선행 연구가 이제 취약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지만 대부분이 이제 하천 그리고 기후 노출에 대한 영향성에 대한 취약성이 연구가 많았고 좀 계측된 데이터를 활용된
좀 연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2017년에 실시했던 이제 환경부랑 수자원공사에서 했던 이제 이 생활 가뭄에 대한 취약 지도를 제가 한번 표시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노출성 민감도 적응 능력이라는 취약성의 대표적 세 가지 인자로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개의 연구 사례를 조사해 보니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과 이제 호주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미국 서부 지역이랑 그리고 호주 이제 동부 지역 머레이달리 유역 쪽이 항상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 왼쪽에서 보시는 거는 미국 NDMC 국립가뭄경감센터에서 작성한 취약 지도고요. 오른쪽은 이제 MDB 호주 머레이달리 유역 관리청에서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취약 지도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보시면 색상의 정도에 따라서 가뭄의 정도를 좀 나타내는 지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례로 들어보았습니다. 연구를 시작을 하면서 농업가뭄 취약성 평가의 범위를 설정을 했는데요. 우선은 이제 가뭄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구분을 했었고, 이 당시에 17년도에 이제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가뭄 대책 TF에서 매년 이제 가뭄 대응 종합 대책을 작성을 하는데 17년도에 농업가뭄 오타가 있는데 이제 취약지도 작성과 그리고 생활가뭄 취약지도 구축에 대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이제 생활가뭄 취약지도고 농업가뭄 취약지도는 올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계획 부분은 공간적 범위는 논에 대해 한정을 했고요. 내용적 범위는 고정지표나 변동지표를 구분해서 각각의 인자를 설정했습니다. 영향인자 설정입니다.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성은 우선은 노출도, 민감도, 적응량이라는 이 대표 세 가지 중분류라는 이제 인자를 구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가뭄에 대한 취약성을 적용시키기에는 너무 풀밭적이다 보니까 저희 연구진들은 이 부분을 좀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중분류를 기상인자랑 그리고 농업용수 공급 능력 그리고 가뭄 발생 현황 그리고 보조수원군의 능력이라는 네 가지 인자로 별도로 구분 정의하였고 그렇게 따라서 1차에 20개가 인재가 선정이 되었으면서 2차, 3차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14개의 최종 인재를 설정을 했는데 이 14개 인재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결정된 최종 14개 인자로서 중분류로 기상 영향 3개, 그리고 농업 용수 공급 능력 6개, 그리고 가뭄 발생 현황 3개, 그리고 보조 공급 능력 2개 해서 총 14개로 선정을 하여 각각의 데이터는 기상 같은 경우는 그 아소스 93개 지소에 대한 03년부터 18년까지 기상 관측 데이터를 가져왔고 그리고 일반 통계 자료 같은 경우는 10년 전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이후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나 저수지에 대한 부분적인 내용들은 저희 한국농어촌공사 임스 자료와 그리고 통계연구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평가인자의 종합적 판단을 위해 연계평가 방법 구축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의 등급을 설정하기 위해서 표준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방안으로는 리스케일링 추적 재조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표준화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미국 국가가뭄경감센터에 사용하고 있는 백분위법을 사용해서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등급화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30%로 구분해서 A에서 E까지 등급을 설정을 하여서 우선 저희가 데이터를 정리하였습니다. AHP 분석입니다. 각각의 인자가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어느 중요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구팀에서 딱 정하기가 어려워서 AHP 분석을 통해서 공사 및 지자체 그리고 학계 교수님들 간의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각 인자에 대한 중요도를 결정 적었는데요. 우선은 답작 영농의 월별 중요 비율은 아시겠지만 이제 모내기 기간인 5월, 6월 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문조사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저희 14가지 인자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기상 영향, 그리고 그 다음에는 농업용수의 공급 능력이고 세부 인자로 갔을 때는
관계 기간 동안에 무과금 일수, 그리고 이제 관계기 월별 강수량, 그다음에 이제 가문 기준 단계 이하로 내려간 평균 일수로 뽑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내용을 요거는 우선 먼저 다음 페이지를 먼저 설명해 드린 다음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각각의 이제 세부인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등급화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에서 2까지 그 5단계를 구분을 했었지만 중분류 단계에 대해서는 이제 HP를 통한 가중치를 적용해서 A는 90, 이렇게 70, 50, 30, 30까지 좀 점수가 좀 세분화되었습니다. 이거에 따른 종합등급을 또 점수 등급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중분류 등급에서 또 한 번 가중치를 적용하다 보니까 당초에 있던 그 등급 범위가 생각보다 조금 더 멀어진 걸로 낮아지고 멀어진 것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 점수에 대한 등급을 기준으로 나온 결과를 어떻게 표출해 줄 거냐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선은 이제 크로노프 맵이라고 해서 이 시군 단위로 해서 음영 처리를 했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파란색이나 빨간색 부분을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167개 시군을 표현하는 방법을 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나온 그 종합에 대한 평가 방법론에 대해 그 적정성 검토 및 시범 적용을 다음 시도를 해봤는데요. 저희 시도 같은 경우 적용 시도는 충청남도로 했습니다. 이 당시 충청남도가 14년부터 17년까지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75% 수준이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강수량이 많이 부족한 시도였는데요. 해당 시도로 각각 시간적 범위는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한번 분류를 해봤고요. 각각의 이제 월 유효 기상 인자, 이거는 이제 인자별 계산, 개인 인자, 세부 인자별로 구분을 해봤고, 요 오른쪽에 있는 나오는 이제 중분류, 그 세부 인자의 그 포괄적인 기상, 그리고 노무면수 공급, 그에 대한 중분류에 대한 그 등급을 적용시켜 보아서 취약 지도로 한번 표출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표출된 지도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적정성을 검증을 해보았는데요. 우선은 15년도에서 18년도 사이에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정량적 데이터가 가뭄대책비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가뭄 취약 등급을 점수를 표현한 그 축에서 얼만큼 가뭄대책비와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더니 가뭄 취약 점수, 종합 점수가 낮을수록 가뭄대책비가 좀 더 높게 지원된 것으로 좀 판단이 되어 어느 정도 적정성이 확보됐다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적정성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안상으로 지금 파악을 하는 거는 우선 기상 데이터에서 첫 번째는 기상 데이터인데요. 소스 데이터가 워낙 넓은 지역을 이제 지배시군 단위로 이제 데이터 구축을 하다 보니까 변별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안상으로 시군 단위 T셋만 구축에 따라서 기상자료의 정밀성을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15년도 이전에 대한 저수율이나 뭐 지자체 데이터 같은 경우 없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좀 결칙치가 많다 보니까 자료의 신뢰성이 좀 낮아져서 자료 미결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표준 점수가 필요한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요거는 이제 각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농업가뭄 취약 지도를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각각의 이슈와 가뭄 관련 이슈에 대한 부분과 취약 지도에 표출된 내용이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 정확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일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2003년도부터 2018년까지, 그러니까 이 농업가뭄 전체적인 취약 지도를 표출을 해보았는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기상영향, 가뭄 발생 현황, 요 중분류에 대한 내용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과거 데이터가 워낙 좀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요 종합 결과를 보시면 A, B, C, D, E 등급이 있는데 좀 저희가 실제적으로 몸소 체험하는 가뭄에 대한 현장 지역과 좀 약간
상충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약간 좀 어긋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자료의 결책지나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래도 15년 이후에 자료가 좀 잘 구축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농업가문 취약 등급을 점수를 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전보다는 그 지도가 그 이전 지도는 전체적으로 좀 빨갛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대부분 그 C, D, 2등급으로 많이 갔는데요. 이건 이제 자료가 없어서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최근에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B등급인 지역은 이제 가뭄이 많이 안 드는 지역, 그리고 C등급 같은 경우는 주 2단계 정도로서 가뭄이 좀 종종 있었던 지역.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 지역을 보시면 좀 그래도 상충되는 전남 지역하고 경북 지역, 일부 상충되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원래 충남 쪽 이 부분이 이제 좀 저희가 결과로서 좀 의아했던 게 2등급으로 좀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게 왜 안 나왔나 봤더니 대표적으로 이제 아소스가 문제였습니다. 그 부분이 충남 같은 경우는 서산의 관측소가 여러 개 시군을 관할하다 보니까 강수량 데이터가 너무 안 맞아서 일부는 향후 연구를 통해서 좀 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활용 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약지도 활용 방안으로 우선 상습 가뭄 발생 지역에 대해서 피해 복구 차원에서 선제적인 근거 지원을 마련할 수 있었고요. 대응 기반 마련 그리고 가뭄지도의 활용, 이제 가뭄지도 활용은 매년 작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따라서 몇 년 단위로 나눠가지고 가뭄 취약 지도를 생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리 방안은 이제 좀 전에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복구 위주의 이제 가뭄 대응 체계였다면 현재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주기 관리를 통해서 지금 현재 가뭄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 가뭄 취약 지도를 가지고도 전문 연구기관 신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정보를 공개하고 그리고 좀 예경보나 다른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하나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그 지표 관련해서 좀 이제 뭐 고정 지표하고 변동 지표를 말씀하셨는데 좀 저는 그 개념이 좀 중요하게 고려가 돼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 취약성 지도를 만드는 거가 아까 이제 노출이나 민감도, 적응 능력을 다 고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좀 시기가 수년에 걸쳐서 좀 구조적인 거나 그런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당장 올해 이제 가뭄이 들었을 때 수개월 그 범위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뭔가 대응을 하는 거, 그러니까 선제적 대응이 지금 이제 중요한 하나의 이제 키워드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좀 뭐 아까 이제 몇 년 단위의 그 취약 지도를 보여주셨지만 아마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3개월, 6개월 동안에 그 취약도 이런 개념들이 또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대응을 위해서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 그 지표가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1년 동안 고정되어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1년 안에 좀 변동될 수 있는 지표들이 좀 같이 섞여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고려가 되는지 하고 좀 궁금합니다. 방금 이제 지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맨 처음에 이제 변동 지표랑 고정 지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의견을 했고 자문도 많이 구했었는데 아무래도 우선 고정 지표 같은 경우는 변동 사항이 없어서 활용하기가 좋았지만 이 변동 지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의 신뢰성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한 게 저희가 이 용역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단기에 끝날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전례의 선행 연구로서 이 데이터나 아니면 실제적인 저수율을 기반으로 한 이 농업 과목에 대한 취약성을 하는 연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정의와 기준 정립을 주로 했다면 아마 이제 차후에는 아까도 그 3개월, 2개월 이 대응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농업과목 취약지도 만든 거는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현재 어디가 취약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지도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향할 연구 같은 경우는 이 어느 지역이 취약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 그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 아까 변동지표나 이 지표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보완을 통해서 그 향후 이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대응할 수 있는 지도를 좀 만들려고 좀 계획은 있는데 이제 좀 해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